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기조 강연을 하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 도민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제가 함께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제주에 와서 10년을 살면서 우리 제주 도민들이 이 4.3 때문에 느끼시는 참 많은 고통과 한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느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해왔고 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랑시굴 4.3 유해 발굴 20주년 그리고 4.3 64주년을 기념하는 이 학술 대회에 기조 연설을 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 학술 대회에 어떤 공헌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제주의 현실과 연계해서 이 4.3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하는 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두 번째로 기념관에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에 미국 정부가 거액을 투자해서 이 박물관을 세웠는데 해마다 약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각처에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이 박물관을 다녀가면서 2차 대전 시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관람할 뿐 아니라 거기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관람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박물관에서 함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수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어떤 의미로 부러움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박물관 기념관 정식 명칭이 USHM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데 이 기념관이 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미국 수도인 워싱턴 한복판에 그것도 국회의사당 바로 옆입니다. 그 자리에 미국 정부가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는지 미국 국립박물관인데 먼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와 함께 간 여러 가톨릭 주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관장님께 물었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초입에 입구에 큰 사진이 벽면에 아주 크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그 박물관장이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진은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군이 유럽에 진주하면서 그 어느 강제 수용소 한 곳에 당도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 바닥에는 그 장작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살아남은 죄수들도 뭐 완전히 뼈와 가죽만 있는 해골과 흡사한 그런 그 모습들이 벌어져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군인들이, 미군들이 총을 맨 채로 아니면 손에 든 채로 이렇게 서서 멍하니 정말 그 정신이 나간 사람들의 얼굴로 이렇게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벽면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장이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미군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인간이 아무리 적이고 원수라고 해도 이런 대접,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 국민 모두에게 전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특히 카터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이 사업을 한결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다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금방 제주의 4.3을 떠올렸습니다. 규모와 양상은 다르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했다는 점,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울 정도의 대규모 학살이었다는 점이, 그런 점에서는 규모의 차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변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안 사람들이 있어도 대부분이 침묵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과 우리 4.3은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치의 학살극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양이나 또는 소, 이런 가축들을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친다는 그것을, 그 번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마치 번제물처럼 불살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려고 이 박물관의 명칭도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학살한 사례가 많지만 무기를 들지도 않았고 아무런 적의를 보이지도 않는 민간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한 인종 청소, 소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생명을 죽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서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움으로써 정당 방위라는 측면이 있어 글자 그대로
살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런 전쟁조차도 과연 옳은 것인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새롭게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도 아니었는데 양민을 집단으로 무차별 학살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는데 오늘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일반 군인들은 상급자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패전했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쟁을 일으키고 대규모 살상을 명령한 상급자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이 국제법에서 정한 형사재판입니다. 원래 국제법 위반은 민사재판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두는 상설국제형법재판소, 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고 가장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반인륜적인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대상으로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저질러진 나치의 집단 학살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죄악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런 일이 성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의 학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뉘른베르크에서 국제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또 이 동양아시아에서는 일본인들 몇이 동경에서 극동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 죄에 대해서는 시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이후 남미로 또는 세계 각처로 도주했던 나치 당원들을 아직도 쫓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학살의 비극을 통해 인류는 역사 속에서 한 가지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국가라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제약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국가의 가치를 뛰어넘는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은 50개 회원국 공동의 이름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이 작성된 데는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너무나 엄청난 인간 생명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러한 그 인간 생명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인식하에 이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무죄한 민간인 학살의 기억이 너무나 잔혹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였고 인류가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여러 나라 지도자들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이 반포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여러 생물들이 존재했지만
몇십만 년 또는 몇만 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똑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아주 짧은 몇 천 년 사이에 상상도 못할 만큼 온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변화와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이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해 나가려는 역사적 인식과 노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몇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존엄을 새롭게 발견하고 모든 인간의 위상을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물건들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이룩한 가장 뛰어난 업적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성숙시키는 일을 해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풍요롭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천한 계급에 속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어떤 인간은 노예로 살며 다른 인간의 소유물이 되었고,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풍위나 권한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가축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가축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괜찮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고 사도 괜찮은 그런 소유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그런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1860년대까지 노예 제도를 존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그런 제도 속에서 그 희생되고 고통당하는 다른 인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노예 제도만이 아닙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각 계층 간의 온갖 그 차별과 억압은 인간 인격의 가치와 존엄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중대한 사회악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류는 현대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 경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는 모든 인간이 어떤 사회적 계급에 속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을 지니고 있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나 자본가의 노동자는 자본가의 도구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갖춘 고귀한 존재임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도 비록 작지만 어리지만 어른과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고 존중해 주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지,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와 권리를 갖춘 존재인지 배워왔고 또
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4.3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할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조선시대부터 중대한 범죄인이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정상적인 행복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쫓겨나는 유형지였습니다. 제주도민은 육지로 마음대로 도항할 자유도 박탈당한 채 거의 범죄인의 수준으로 취급되었습니다. 4.3의 비극이 발생한 것은 해방 이후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오랜 역사의 무거운 추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이란 어떤 의미로 오래전부터 2등 국민이었습니다. 특히 4.3 사태가 일어나면서 육지에서 내려온 군경들에게 제주도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법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마을 단위로 포위해서 집단 학살을 자행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 바깥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지에서 파견된 군경과 서북청령단은 좌익 이념에 물든 무장 세력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을 세웠지만 사실은 좌가 무엇이고 우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도 못하는 농부들, 어부들, 노인들, 부녀자들, 어린이들까지 무차별 학살한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를 국가 공권력의 깃발을 들고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런 현실의 환멸을 느끼면서 제주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제주도에 남아있다가는 어떤 오해와 모함 속에 죽어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연좌제에 걸려 감시와 사찰 속에 미래가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나날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나라가 우리를 버렸고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는 그 서글픈 깨달음 속에 다른 나라로 영구히 이주해 갔습니다. 이제 4.3의 비극이 일어난 이후 6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진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4.3에 대한 어떤 국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각에서 그 사건의 현상적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4.3이 우리나라 역사의 여정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라는 동족 상잔의 참상을 겪으면서 다시는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서로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얻을 뿐이고 폐허만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남북 간에 입으로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거나 또는 때로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면 서로에게 파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4.3은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권을 결코 짓밟을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이유를 내세워도 국민의 생명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것을 4.3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부와 국가는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4.3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현대사에서 4.19 의거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 가치가 국가나 정부의 권력이 갖는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조금씩 터득해 왔습니다. 4.3은 사실 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훨씬 더 인간 생명과 그 기본권의 숭고한 가치를 역설적으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배움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4.3을 60년 동안 침묵 속에 묻어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툭하면 국가 시책, 국책 사업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다고 해서 결코 다 옳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를 살펴봐도 가장 많은 희생과 고통과 비극을 몰고 온 불의와 죄악은 국가가 공권력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로 아시아 대륙을 유린한 일본,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르짖으며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은 사회주의 공산정권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3대째 권력을 세습하면서 백성의 기아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백성을 붙잡아 두고 있는 북한, 이들 모두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해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이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5.16에 이어 30년씩 이어진 군사 독재 시절 비밀 정보기관을 통해 자행된 불법적인 사찰과 고문, 억압과 음모 모두 다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번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본 것이 그 초입에 큰 포스터로 붙여진 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The State of Decept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만하는 국가, 국가의 기만이라고 할지 기만의 국가라고 해야죠.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생각하는데, 그 국가가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기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땅은 4.3의 희생을 거름으로 참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3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들의 억울한 희생을 망각의 무덤 속에 파묻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희생은 무의미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무고한 피에 물든 이 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군사기지를 세우려는 것은 그 희생자들의 무덤을 다시 한번 군합발로 짓밟는 행위요, 그들의 죽음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4.3에 희생된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만큼 그 후손인 우리들은 그만큼 더 철저히 폭력을 거부하고 무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평화를 열매 맺어야 합니다. 4.3 희생자들의 무덤은 생명과 평화가 새롭게 피어나는 꽃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의 섬을 현대 첨단 무기로 가득 찬 군사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공할 파괴력과 살상력을 지닌 각종 미사일로 무장한 해군 기지는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의 성체입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자가당착이며 환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평화가 무력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상대보다 더 강력한 무력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결코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이 전쟁을 억제하는 첩경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와 최강의 화력을 지닌 미군이 왜 베트남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고 왜 오늘도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4.3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피 흘린 땅에서 이런 죽음의 성체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입니다. 이 4.3의 땅에 이념과 폭력을 뛰어넘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구현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호의 도약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주 도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들지 말고 정말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4.3 희생자들의 고통과 한을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역사로 창조하는 그 창조의 초석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